그래서 IBM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IBM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 IBM도 굉장히 많은 개발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도 굉장히 많은 개발자를 갖고 있는데, IBM도 그래서 SDLC가 있습니다.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을 IBM은 IBM Secure Engineering Framework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 IBM Secure Engineering Framework에는 크게 5가지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IBM Secure Engineering Framework은 전 강의 시간에 IBM Security Framework 상의 그 세 번째 그 통제 도메인이죠. Application and Process 통제 도메인의 서브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서브 프레임워크이고요. 서브 프레임워크 내에서 보면은 5가지 통제 도메인, 첫 번째 보안 개발 교육과 인식,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 그 다음에 보안 코딩과 구현, 그 다음에 보안 테스트와 취약점 평가, 이렇게 5가지의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할 때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IBM의 보안 개발 교육 코스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 보안 개발 교육을 받고 보안 인식 교육을 받는 이제 그런 훈련 활동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안 개발 교육과 인식 활동을 받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떠한 보안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떠한 보안 테스트를 할 것이고, 어떻게 그걸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을 이 비즈니스 분석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을 냅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을 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 요구사항 관리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반영을 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그래서 예, 코딩에 직접적으로 보안 코딩과 구현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앞서서 봤던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이 실제 보안 코딩과 구현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구현됐는지를 마지막 보안 테스트와 취약점 평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크게 5가지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큐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개발 교육과 인식들에 보면은 우선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현업 개발자 모두 포함합니다. 모두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보안 개발 인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이제 진행합니다. 인식에 대한 교육을 해서 차별화된 훈련과 교육을 행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이 각각의 역할이나 이런 하는 일에 따라서 이 보안 교육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지는 차별화된 훈련과 교육을 다 수행을 통해서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개발자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시큐어 코딩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업이나 프로젝트 관리자, 개발 관리자, 품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보안 요구사항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반영하고 확인할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모든 참여자들이 어쨌든 차별화된 교육 훈련이나 교육을 이제 받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단계에선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보안 개발 교육과 인식은 이제 IBM의 시큐어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또 IBM의 SDLC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 계획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정 계획 내에 보안 관련된 일정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계획에 보안이 뭐 그냥 그 책임 없이 그냥 어떤 담당 사람이 그냥 임의의 시간을 잡는 게 아니라 일정 계획 내에 정확하게 보안에 관련된 태스크를 정의하고 태스크에 따른 이런 오너십을 정의하고 정확한 듀 데이트 일정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 하에 보안 관리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관리 하에 정확하게 녹여서 이제 수행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계획 내에서는 이제 보안 요구사항을 이제 관련된 요구사항을 이제 수립을 하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내 커뮤니케이션 그 조직, 커뮤니케이션 채널 내에 반드시 이 보안에 대한 책임 정의, 보안에 관련돼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담당자, 그 다음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런 것들이 보안 파트에도 마찬가지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 관리할 때는 이제 어떻게 회의 내 어떤 보안 내용, 보안 요구사항 관리 이런 것들 할 것이며 보안 관리에 대한 산출물, 그 다음에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제 프로젝트 계획에도 들어가고 향후에 프로젝트 관리 내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이행되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이지 않다 한다 그러면 뭐 2단계에서 명확하게 보안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보안 프로세스 정의 내에서 보면 보안 요구사항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IBM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런 프로세스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실 재정의할 일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거의 기존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산출물, 그다음에 테스트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IBM의 그런 그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의 장에서는 우선 이제 비즈니스 분석가나 이제 여러 사람들을 현업들을 통해서 주요 비즈니스 위험을 이제 식별을 하고요. 이 식별된 그 위험들을 가지고 보안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식별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과 환경 내에서 이제 이 보안 요구사항을 이제 구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컴포넌트를 활용을 할 거며 그 컴포넌트의 보안 기능이 어떤 거고 실제 이 컴포넌트가 서드 파티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우리 보안 요구 사항들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미트하는지를 이제 하는 테스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 모델링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하는데요. 위험 모델링은 뭐냐면은 위협 시나리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흐름으로 있는지를 하나하나 유스 케이스별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위험 모델링인데 위험 모델링을 이제 수행을 한다든가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 식별을 정의하고 환경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안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KPI를 이제 정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입해야 될 보안 표준이 있다면 보안 표준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BM도 이제 보안적으로 시큐하게 모든 개발자들이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안 개발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멘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통제 도메인에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 사항들의 정의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보안 코딩과 구현 단계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전한 보안 코딩. 안전한 보안 코딩의 이제 기본이라고 그러면 인풋 값, 그 다음에 프로세싱, 그 다음에 아웃풋. 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검증하고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딜리버리 할 것인지 요거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시큐어하게 코딩하는 여러 가지의 이제 기법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검증된 이제 보안 인프라 같은 것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LDAP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 API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화한다 그러면 이제 이 보안 표준화, 보안 개발 표준화라는 것이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안 표준화가 달성이 되면 개발자들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을 하고 보안에 대해서는 보안 인프라와 보안 API 활용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안전한 적정한 수준의 보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도 보면 보안 코딩과 구현을 할 때 이런 보안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요. 보안 API를 활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패스워드 아니면 중요한 데이터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개발 없이 이런 보안 API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구현을 다 하게 되면 뭐 구현 중간중간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말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잘 구현이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발견된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고 이제 관리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안은 품질 관리의 이제 일부분으로 이제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테스트 기법, 테스트 방법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요구사항 이제 수립 단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설계 단계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수작업 조사나 이제 검토 이런 부분에 이제 액티비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위험 모델링도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설계나 분석 단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딩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소스 코드 검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소스 코드 검토 통해서 뭐 정적 분석이라든가 화이트박스 테스팅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플로이 단계에는 이제 무해킹이라든가 뭐 동적 블랙박스 테스팅 그래서 배포 이후 배포 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보안 테스트와 그다음에 보안 테스트 방법론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SDLC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IBM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제 개시 시점에 이제 보안 요구 사항을 수집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및 이제 아키텍처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코딩 및 뭐 테스트, 뭐 문서화 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배포, 뭐 유지보수 운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프로젝트 개시 단계부터 보안에 관련된 기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 및 아키텍처 단계에 있어서도 아키텍처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보통 여기에는 보통 리뷰, 검토에 대한 단계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검토라든가 아키텍처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안 쪽으로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보안 쪽으로 분석하는 거고 코딩 단계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정적 분석, 그 다음에 내재화된 그런 보안 인프라나 API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이제 동적 분석을 이제 같이 가미를 함을 통해서 이제 이 보안에 대한 이제 코드가 보안 쪽으로 잘 개발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QA 레벨이죠. QA 레벨에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이런 것들을 또 가미를 다시 한번 해서 취약점을 이제 분석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나 운영이나 배포 단계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에는 테스트 방법 기법 중에 글래스박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 운영 중에 런타임 레벨로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기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기본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일단 SDLC의 굉장히 핵심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 테스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이제 정적 분석, 그다음에 동적 분석, 그다음에 이 둘을 합친 이제 그런 복합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글래스박스 테스트 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은 뭐 일부 이제 자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코딩 단계, 그다음에 빌드 단계, 그다음에 QA 단계,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프로덕션 이렇게 5가지의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분류해 볼 수 있겠고요. 코딩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코드상의 취약점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주로 개발자들이 여기 활동에 참여를 이제 많이 합니다.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빌드 단계에 있어서는 빌드 프로세스의 이제 보안 및 규제 준수를 이제 통합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빌드 담당자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QA가 이제 보안 QA를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이 테스터가 보안적인 관점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담당자가 다시 한번 체크를 이제 한번 다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덕션에 있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약하세요. 왜냐면은 한번 개발해서 배포하면은 취약점 관리를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웹 해킹 기술은 계속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덕션 이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취약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금은 안전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안전하지 않은 그런 웹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나 어떤 규제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담당자마다 이제 굉장히 다른 그런 테스트 기법들을 많이 쓰는데요. 주로 코딩 단계에 있어서는 주로 소스 코드 검증을 많이 씁니다. 소스 코드 검증을 많이 쓰고, 소스 코드 검증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이제 정적 분석이나 이제 뭐 아니면 화이트박스 기법,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고요. 이후에 이제 빌드 이후에는 이제 뭐 소스 코드 분석이나 정적 분석도 사용은 합니다만은 이제 주로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나 이제 동적 분석을 더 많이 활용하십니다. 근데 이 둘을 이제 적절하게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분석 같은 경우는 IBM 같은 경우는 IBM 내셔널 앱스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내셔널 앱스캔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동적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요. 일단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점검 도구로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상 취약점을 보다 쉽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HTTP 요청을 토대로 어떤 리퀘스트를 보내서, 악의적인 패턴의 리퀘스트를 보내서 그에 대한 반응, 그에 대한 결과값을 보고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형태로 지정되어 있고요. IBM 내셔널 앱스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블랙박스 테스팅이나 아니면은 이제 동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폰스로 오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정적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정적 분석 수행을 통해서 이 사용자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뭔가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 시큐리티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듈을 통해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웹 해킹 기법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취약점 점검 툴도 이 취약점에 대한 그 패턴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IBM은 새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이 룰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 룰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근거는 아까 보셨던 IBM의 엑스포스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엑스포스 연구소에서 발견된 이제 보안 취약점들이 이 룰로 이제 환원이 돼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 분석한 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지원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웹 보안 스캐너, 이게 이제 앱스캔이 되겠죠. 앱스캔이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해당 웹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어떤 악의적인 그런 패턴이 담긴 리퀘스트를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은 여기에 대한 응답, 취약한 응답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정보가 공유된다든지 아니면 보지 말아야 될 그런 디렉토리가 뭐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증을 우회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뭐 허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응답에서 이제 그 결과값도 나오겠죠. 나오는 결과값들을 이제 이 스캐너에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어떠한 취약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를 제공함을 통해서 이 개발자들이 이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적 분석인데요. IBM 정적 분석 솔루션은 IBM 내셔널 앱스캔 소스 에디션입니다. 똑같은 앱스캔이기 때문에 뭐 혼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IBM의 앞서 보였던 동적 분석은 IBM 내셔널 앱스캔, 뭐 스탠다드 에디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앱스캔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명칭을 하면 보통 그 동적 분석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를 합니다. 정적 분석 같은 경우는 앱스캔의 소스 에디션이라는 거 정확하게 명칭을 붙여주시면 이제 정적 분석 툴로 이제 소개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소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정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 분석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분석 수행하는 것들이 보면 C나 C++, 자바, JSP, .NET, ASP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소스들을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분석의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IDE라고 하죠. 그래서 개발 툴인 이클립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NET, 그 다음에 레지오널 어플리케이션 데벨로퍼 등과 통합이 돼서 개발자들이 자신의 개발 툴 상에서 소스 코드 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파악해서 이제 우선순위화를 통해서 좀 더 위험한 그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스캔 결과를 제공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위험 요소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는 이제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옆에도 보다시피 이제 이 위험 순위별로 이 중요 그런 취약점 리스트에 따라서 이제 어떤 타입의 취약점들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테스팅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결과를 서로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동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QA나 보안 감사자나 뭐 여러 테스터 분들이 이제 쭉 수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정적 분석은 보통 이 개발자들, 데벨로퍼들이 이제 수행을 하셔서 이제 서로 이제 이 문제되는 소스가 실제 외부에서 공격 가능한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약점이 있는데 실제 외부에서 공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 연계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외부에서 공격 가능한 조금 더 크리티컬한 그런 취약점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수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분석. 그래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을 함께 연관시켜서 하는 분석을 이제 복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래스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래스박스 테스트는 최근에 근래에 나온 그런 테스트 기법이고요. 테스트 기법은 사실 특별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요. 이 글래스박스 테스트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 내에 글래스박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있어서 실제 항상 상시 취약점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스캐닝을 하고 그거를 런타임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이 응답을 받아서 그러니까 종래 이제 테스트 정적 분석이든 동적 분석이든 뭐 주기적으로 한다 하지만 스케줄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빌드할 때마다 한 번 코드 개발 한번 끝날 때마다 한 번 이렇게 스케줄 베이스로 이제 보통 이 정적 분석이든 동적 분석이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글래스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스케줄 베이스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올라와 있는 그 코드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팅하고 검출하는 그런 이 컨티뉴어스한 그런 감사에 대한 기법이 글래스박스 테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IBM 레지오널 앱스캔에서는 글래스박스 엔진하고 글래스박스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 요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글래스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하는 개발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운영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라오는 그 코드들을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그 문제점들이 사용자한테 노출되기 이전에 좀 더 빠르게 검출을 해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테스트 방법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래스박스 테스트는 이제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을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기법이다,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막 IBM 시큐어링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IBM 시큐어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3막에서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유틸리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